보자. 음, C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먼저 집합을 줄 때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생각이 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전체 집합이 1, 2, 3이다. 얘의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 그러면 생각이 잘 나는 친구들은 2의 세제곱이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8개. 그 8개라는 것의 원리는 이런 느낌이지. 먼저 여기 있는 2를 포함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2를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야.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그리고 끝으로 3을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야. 3을 넣냐 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들로 부분집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 집합 1, 2, 3. 얘는 집합 1, 2. 얘는 집합 1, 3. 이런 느낌으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과정은 이런 원소들 하나하나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경우의 수로 치면 몇 가지야? 원소 하나가 갖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그것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아까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을 한 거잖아. 2가지니까. 그런데 일단은 C는 이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생각을 해보면 2의 m제곱계를 만들 수가 있기는 해, 일단은. 그지? 그런데 추가 조건이 있어. 추가 조건.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반대로 B랑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어째? 아무 느낌 없이 다 구한 이 집합에서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B랑 C가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기 있는 원소 말고 여기, 그러니까 이 n 다음에 있는 숫자 있잖아. n 다음에 있는 숫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뭐 n 플러스 3부터 어디까지 m까지 있는 이 수로만 만들면 분명히 B랑 겹치는 원소는 하나도 없는 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집합의 원소들은 몇 개야? 개수 셀 때는 빼서 하나 더 하랬지. 그러면 정확히 세진다고. n-n개거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B랑 중복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얘를. 그 개수는 2의 n-n제곱계일 수밖에 없겠지.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가 돼. 자, 11번 보자. 11번은 A에서 B 블록까지 모서리를 따라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보래. 이런 문제는 거의 가디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리게 돼. 그래서 A에서 B로 가려면 이런 방법,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을 3번 이용해야 되고, 위로는 이렇게 4층을 올라가야 되잖아. 어디로 올라가든 상관이 없지. 이 횟수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3번을 가야 어찌됐든 A에서 B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3개랑 위로 올라가는 방법 4가지랑 뒤쪽으로 가는 이 3가지 방법이
얘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것에 따라 A에서 B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배열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당연히 총 10개니까 10팩토리얼이고, 같은 것이 3개, 4개, 3개가 이것들이 섞이면 어찌됐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방법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소리라서 그래.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먼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10, 9, 8, 7, 6, 5까지 살아남고, 얘가 6이니까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얘가 6이니까 먼저 3을 약분하고 2를 한번 약분하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20. 그지? 그리고 여기 35가 보여. 그래서 35 곱하기 120 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정답은 이렇게 4200개가 나와요. 자, 그리고 13번이야.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컨셉을 말해준 적 있지. N-파이 R이나 NHR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뭐라고 했어? 선택을 받는 쪽이거든. 받는 쪽. 그리고 이 뒤에 있는 R은 뭐야? 선택을 하는 쪽이지. 선택을 하는 쪽. 그리고 이제 풀이에는 이런 게 있어. 다다순 똑다조. 다른 것이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중복 순열로 풀면 되고, 똑같은 것이 다른 것을 선택할 때는 중복 조합으로 풀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 기명투표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이름을 기재하는 거거든. 이 10사람이 선택을 하는 쪽이야. 하는 쪽. 후보가 선택을 받아. 그런데 이름을 기입하면서 이제 투표자 누가 누구를 뽑았다, 뭐 A를 뽑았는지, 1번 사람이 뭐 2번이 뭐 B를 뽑았는지 이렇게 적는 순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는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3파이 R로 풀어야 되는 거지. 3파이 R이 아니라 R이 뭐 10이 되는 거지. 3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번이 후보가 이제 세 사람 있잖아. A, B, C.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이라는 사람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매번 선택의 경우의 수는 3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10사람이 하는 거라 3을 10번 곱해야 된다라는 소리지. 그런데 이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지에 누가 뽑았는지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누가 뽑은지 몰라. 그래서 어찌됐든 A랑 B랑 C라는 후보가 있으면 합쳐서 꼭 10장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뭐 5장, 뭐 4장, 0장, 뭐 3장, 2장, 뭐 5장 이런 식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세보는 거야.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 채로 A, B, C를 선택을 하는 경우잖아.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10명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 그치?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H 10으로 무기명 투표는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12C 10이니까 12C 2가 돼서 정답은 66가지가 되는 거지. 자, 14번이야. 일단은 서로 다른 맛 10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를 때래.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나오면 경우의 수는 10H3이 될 거야. 그런데 땅콩맛 아이스크림을 포함을 해야 돼.
포함한다는 말은 최소한 한 개는 뽑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나는 딱 세 개를 고를 건데 아이스크림을. 땅콩 맛이 포함돼야 되니까 땅콩 맛은 하나 고르고 시작하면 되거든. 그러면 선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미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러면 이 10가지 맛 중에 몇 개를 골라버리면 돼. 남은 두 가지의 맛을 골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H2 서로 다른 10개 중에 중복을 허용한 채로 두 개를 골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11C2고 정답은 뭐 55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원판에 5개의 화살을 쏜대. 맞힌 점수의 합이 8점 이상이 되려면 5개 화살을 쏘면 8점 이상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여기. 원판에 맞은 화살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순서가 없다는 말은 순열이 아니다. 조합으로 풀어라 라는 뜻이거든.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소리야. 5개 화살을 동시에 쐈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1점이나 2점 요런 데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나중에 쏘아져 있는 상태를 보면 A, B, C에 합쳐져 있는 화살의 개수는 총 5개면 되거든. 그러면 이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로 보면 3H5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이 3개의 중복을 허용한 채로 5번 선택을 하는 건데 순서는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합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7C5, 7C인 21가지가 나오게 돼.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몇 개를 제외해야 돼. 아무렇게나 셌으니까 8점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세랬으니까 우리는 뭐를 세면 돼? 8점 미만인 5점, 5점, 그러지. 6점. 그리고 7점이 될 때가 몇 가지인지만 세면 될 것 같아. 8점 미만. 5점이 됐다는 말은 1점만 5번 맞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 순서가 없으니까 그래. 6점은 1점 4개랑 2점 1개를 맞추면 될 것 같아. 7점은 1점 3개랑 2점 2개를 맞춰도 되고, 맞잖아. 이런 식으로 더해봐. 되잖아. 혹은 1점 4개랑 3점 하나를 맞춰도 돼. 그래서 얘는 2가지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 보여. 더 이상. 그래서 이 4가지를 제외하니까 아까 센 21가지에서 4가지를 제외해서 17가지다 라고 하면 돼. 자, 이번에는 19번이야. 19번은 어찌됐든 그 막 방정식 같은 걸 만들어 보면 되거든.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풀이가 있었어.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5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가 중복을 허용한 채로 5번 선택을 받으면 되니까 3H5다. 막 이렇게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얘를 좀 개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예쁘거든, 되게. 근데 어려워 보여도 얘들은 선택의 전제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라는 소리거든. 뭔 말이야? 선택을 받지 않은 수들은 선택을 받지 않는 x나 y나 z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 의미 아닌 정수. 그 말은 0 이상인 정수라는 소리라 여기를 0 이상인 정수라고 하면 3H5로 세기가 쉬워지거든. 얘도 그렇게 개조를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얘를 이항을 해보면 x1 빼기 1이 0 이상이야.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보면 1-x2는 0 이상이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보내보면 x3 빼기 3도 0 이상이야. 얘도 뭐 이쪽으로 보내야겠네. 2-x4는 0 이상이야. 얘들을 각각 A,
B, C, D라고 만들어 보면 다 어찌됐든 0 이상인 이런 문제의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일단은 x1을 정리해 보면 얘를 이쪽으로 2항을 보내니까 같다고 주는 거야. a 플러스 1이 되고 x2는 그러니까 1-x2를 쌤은 b라고 해본 거니까 2항을 통해서 b는 x2는 1-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 c는 같다고 줘봐. 헷갈리면 c 플러스 c는 c가 아니지. x3는 c 플러스 3 그리고 x4까지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2-d라고 정리가 돼. 그걸 이 자리에 하나씩 넣어볼 거야. 이 자리에 여기 그러면 정리해보자. 천천히 넣어서. 그럼 x1은 a 플러스 1이고 1-b 그리고 c 플러스 3 그리고 빼기네 2-d 가 5가 되면 되고 어찌됐든 얘들이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얘들만 결정되면 우리 경우의 수를 세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사라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 3 살아있어. 플러스 d 보이고 3 빼기 2니까 1이 넘어가서 이렇게 4 나오지. 그러면 어찌됐든 a, b, c 모두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인 정수들이 더해져서 4가 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4h 4로 끝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7c4고 7c3이랑 똑같고 765 3 2 1이니까 여기 약분하면서 정답은 35가지 이렇게 나오지. 자, 21번 2항 정리 보자. 우리는 어찌됐든 여기는 x제곱의 개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x제곱이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압축이 되네. 얘의 무수항, 얘의 상수항이랑 얘의 몇 창, 이 창이 곱해지면 될 것 같아. 그럼 얘의 상수항 먼저 찾아보자. 상수항은 당연히 1이겠지. 뭐 일반 3번 곱할 테니까 상수항은 쉽잖아. 곱하기 얘의 2창은 4번 중에서 얘 2번, 얘 2번을 곱하는 거니까 뒤를 기준으로 4c2 2의 제곱 x의 제곱이 곱해지면 되지. 계산해보면 얘가 6이잖아. 얘는 4고 그래서 24x의 제곱 하나 계산한 거야. 두 번째 얘의 몇 창? 1차항. 그 다음에 얘의 몇 차항? 1차항이 곱해지면 또 2차항의 개수가 될 거야. 그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의 1차항이란 말은 이 3번 중에 얘 2번과 얘 1번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시작해? 3c1 1의 제곱 x의 1제곱이지.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얘의 몇 창? 얘의 1차항이지. 얘의 1차항. 4번 중에 얘 3번 1번을 곱하면 돼. 1번 4c 1 2의 세제곱 곱하기 x의 1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는 3이 보이고 여기는 4, 8에 32가 보이네. 그러면 96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얘의 2차항이랑 얘의 무수항 상수항이 곱해지면 또 2차항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의 2차항은 얘 2번하고 얘 1번을 곱해야 되잖아. 3번 중에서. 그래서 3c2 1의 1제곱 x의 2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니까 당연히 2가 4번 곱해지는 수가 상수항일 거니까 2의 4제곱이 상수항이 될 거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16이니까 48x의 제곱이 될 거야. 얘들을 이제 모아주면 되는 거거든.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20이고
얘까지 더하면 168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어. 자, 23번이야. 뭐 23번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면 이항 계수를 정리해 놓은 이런 표를 보면 알 수 있거든. 표를 보면 얘는 이런 컨셉을 말하는 거야. 뭐 3C0하고 만약에 3C2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4기네. 그리고 3C1하고 3C3을 더하면 요렇게 더해도 4야. 다시 4C0, 4C2, 4C4 이렇게 더하면 8이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봐. 4C1, 4C3은 이것도 8이거든. 그래서 이런 라인은 이렇게 건너뛰면서 더해가면 그 합이 그 열의 합의 절반이 되는 거거든. 뭔 말이냐면 이쪽을 쭉 더해보면 얘는 얼마야? 8인 2의 세제곱이었잖아. 2의 세제곱. 그런데 이렇게 파란 색깔만 더하면 4잖아. 4. 즉 2의 세제곱의 절반이라는 소리라 4. 2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느껴보자고.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이미 예측이 가능해. 왜? 전부 다 더하면 2의 5제곱인 32인데 쌤은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더하고 있어. 얼마야? 더해보면 16이잖아. 16은 2의 5제곱의 절반이거든.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되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NC0부터 NC1, NC2, NC3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갔을 때 얘를 다 더하면 2n제곱인데 지금 위에 표를 봐보면 위에 구하라는 건 얘랑 뭐 그 다음에 올 이런 아이들을 징검다리처럼 건너뛰면서 더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열의 합의 절반이 된다라고 했잖아. 어차피 건너뛰면서 더하면 딱 이렇게 더한 거랑도 또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2의 n-1제곱이야. 지수 법칙을 적용한 거지. 지수를 빼서. 그게 1000보다 크고 2000보다 작대. 그런데 알다시피 2의 10제곱이 1024고 2의 11제곱은 2048이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딱 알맞은 n값은 얼마겠어? 이 지수가 딱 10이 되면 그나마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값이잖아. 그래서 10이 돼야 되니까 정답은 11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컨셉이야.